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또 친이낙연계로 불리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위력행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신당설 부인하는 이낙연,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 독대입니다. 네. 저희가 이낙연 신당 물음표, 네. 그게 어제 저희 또 키워드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차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여러 갈래 얘기를 모색을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이 얘기가 나와요.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독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 사무실 찾아가 독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종로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는데 김 전 원장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이다. 측근은 사무실이 같은 건물 9층, 15층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 고민도 얘기하고 행보에 대한 자문도 한 걸로 안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난 건 신당 차리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긴 했지. 전문가야. 그래서 저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관한 이력을 좀 찾아봤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지금 이쪽 이력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처음에 이 2011년에 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요때 그리고 그 뒤에 2016년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2020년 6월엔 미래통합당, 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1년까지 국민의힘. 이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럴 수 있는데 비대위원부터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굉장히 비대위 전문가다라는 얘기가 붙을 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박진호 위원님.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건 신당을 차리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중앙일보의 제목에 좀 실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낙연계 외부 당협 위원장들이 이제 신당 창당을 위한 나름대로의 이제 모임을 발족하고 이제 네.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추측성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일단 총선을 앞두고 일단 거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호응과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도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신당 창당은 적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신당을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신당 전문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 전문가인데 그럼 조현선 변호사님. 그럼 신당 차리는 건 아니고 안에 있으면서 비대위를 모색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4년마다 참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4년마다 각 당에서 다 찾아오시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비대위든 신당이든 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네.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참 불만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내 개파라든가 그런 갈등을 봉합하고 네. 통합의 행보를 걸어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신당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또 친이낙연계로 불리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뭐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뭐 일종의 위력 행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함께 계시면서 당 대표와 국무총리를 했던 분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여야 보수진보다 한마디로 같은 뜻으로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차량은 부적절하는 게 지금 저희 스튜디오의 이 중론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 쪼개질라 신당설 진화 나선 민주입니다. 지금 신당설이 사실 그동안은 당 밖에서 뭐 조국, 송영길 약간 그런 얘기에서 이제 신당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말씀처럼 국무총리도 했었고요. 당대표도 했었던 사람이 신당을 차린다고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 쪼개질라 진화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김영진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 혹시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검토는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그건 뭐 저희들은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민주당의 애정 그리고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계속 혁신해 나가면서 민주당의 최대 공약수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전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늘 당과 함께 해왔는데 신당 차려서 나가겠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진 의원이 또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때문에 이거는 어떤 명심도 좀 반영이 된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평생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다. 계파 갈등 수습의 안가님. 네. 양문석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 쪼개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첫 번째 안가님 또는 안가님. 신당설 진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그 안간 힘을 쓰고 있고 신당설 진화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체가 없잖아요. 네. 방금 김영진 의원 이야기한 부분들도 네. 자기가 평가하는 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방금도 짚었던 것처럼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판 정치 장사치거든요. 이 정치 장사치, 정치 기술자한테 네. 전직 민주당 대표이고 전 총리가 찾아가서 이후 행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측근이 네. 이제 표현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일시적인 대책위 위원장도 했던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이런 자문을 구한다라는 게 정상적인 행보냐라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민주당이 도덕적 감수성이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도덕적 감수성이 떨어지고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 40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증거 하나 못 찾고 헤매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악마화가 진행된 부분이고 그것들의 원인을 제공했던 분이 이낙연 전 대표예요. 이런 분이 도덕적 감수성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는 부분이고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 당내 네. 민주주의가. 네. 아니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 또는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이원우, 조응천, 김종민, 이상민 이런 사람들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인 양 온통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밖에 없는 양 보이게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당내 민주주의의 억압이고 표현의 자유의 억압입니까? 네. 잘못된 진단은 항상 잘못된 처방을 내는데요. 그 잘못된 처방은 정치 또는 생명을 아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최진영 변호사님이 화를 벌컥 내셨는데 이번에 양무석 의원님이 받아서 화를 점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아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퇴장한 것부터가 잘못인 거고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당내 민주주의가 뭐 어쩌고 얘기한 것부터 이것도 다 아니다.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